안녕하세요. 타로의 흔적이에요. 잘 지내셨죠? 제가 저번에 진짜로 심혈을 기울여서 전생 타로를 올렸었는데요. 반응이 완전 개망했어요. 왜 그럴까요? 음. 네, 맞아요. 지금 봐 달라고 징징거리는 거예요. 일단 어 징징거리는 건 여기까지 하고요. 리딩 시작할게요. 일단 첫 번째 질문. 두 분 사이에 처음 만들어진 끌림은 무엇이었을지 한번 볼게요. 손 떨려. 잘 보이시죠, 카드? 음 일단 전체 흐름을 보면요. 두 분은 처음부터 묘하게 신경 쓰였어요. 왜 이러는지는 딱히 이유도 없었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점점 더 눈에 들어온 거예요. 언젠가부턴요. 그냥 지나치게 어려웠던 거죠. 그럼 대체 뭐 땜시 마음이 움직인 건지 하나씩 들여다볼게요. 처음 이 사람을 봤을 때 1 번님도요.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자꾸 신경 쓰이는데 왜 그런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걸고 싶기도 하고 가까워지고는 싶은데 괜히 망설이고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답답함이 생겼어요. 그렇다고요. 그 자리를 쉽게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아 이 사람 싫진 않은데 왜 이렇게 자꾸 계속 신경 쓰이지?' 이런 마음이 먼저 생긴 거죠. 마음은 이미 움직였는데 1 번님은 머릿속으로 계속 이유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우리 1 번님. 동상이 되신 거예요? 완전 멈춰 버리셨네. 어떡행? 신기한 건요. 답답하게 멈춰 있던 1 번님의 마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평소엔 그냥 지나칠 일도요.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냥 즐겁고 별거 아닌 한마디에도 웃음이 나고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기분이 달라졌던 거죠. 주변을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요. 이 사람의 밝은 에너지가 1 번님한테 그대로 전해진 거예요. 이 정도면 이분한테 핀라이트 꽂힌 거 아닌가요? 두둥. 어우 멋있다. 이 사람을 만나니까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 이런 생각까지 든 거예요. 오. 이분이 바로 그 산소 그 자체? 음. 1 번님을 숨쉬게 만들었으니까요. 우리 1 번님 이제야 숨쉬기 시작하셨음. 근데 산소가 사람만 살리는 건 아니거든요. 작은 불씨까지 살린다고요. 이게 진정한 케미죠. 음. 이 케미라는 게 돋으니까 두 분 사이에도 은근히 기대가 생겨요. 1 번님은 이 사람한테 관심과 표현을 받고 싶어 했고요. 이 사람은 이런 1 번님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지.' 라고 하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마음을 내어 줬거든요. 마음을 받은 1 번님은 '이 사람은 나를 이렇게 챙겨 주는구나. 내가 원하는 걸 말 안 해도 알아주는구나.' 뭐 이런 거죠. 분위기 아주 핑크퐁이니까 좀 더 알콩달콩하게 말해 보면요. 1 번님은 바라는 게 많았고요. 이 사람은 그런 1 번님을 사랑스럽게 받아준 거죠. 이 정도면 두 분 완전 찰떡파인데요. 케미 돋는 것도 부럽고. 참. 마음을 주고받다 보니까요.
이번엔 서로의 매력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1번님은 이 사람의 분위기와 자신감에 끌렸고요. 이 사람도 1번님만의 자연스러운 매력을 느꼈어요. 굳이 뭘 하지 않아도 '이 사람 참 괜찮다.' 싶었던 거예요. 같이 있을수록 서로의 좋은 점이 하나씩 더 보이고요. 두 분은요, 한쪽만 끌린 게 아니라 서로가 '어? 어 이 사람 괜찮은데?'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면 서로 취향 저격 아니에요? "빵야, 빵야." 뭐 이러는데 마음이 안 생기는 게 더 이상하죠. 음. 두 분은 서로를 향한 마음도 점점 깊어졌어요. 처음엔 그냥 신경 쓰이고 좋았던 사람이었는데 언젠가부터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순간이 생긴 거예요. 스킨십이나 키스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보여요. 뭐야, 진짜. 너무 좋잖아. 1번님은 이 사람도 나와 같은 마음이구나. 이런 확신이 든 거죠. 이 사람도요, 1번님을 특별한 사람으로 받아들였고요. 처음엔 왜 이렇게 신경 쓰이지? 이랬는데요. 언젠가부터 이 사람은 나한테 특별해.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진짜 사람 마음이 신기한 게요. 마음이 닿으면 자연스럽게 미래를 보잖아요. 두 분도 어느 순간부터 앞날을 생각했어요. 이 사람과 계속 시간을 보내고 싶다. 앞으로 어떤 추억이 생길까? 이런 기대가 생긴 거예요. 어떤 추억을 쌓고 싶으셨을까나? 함께 웃고 함께 경험하고 서로의 일상으로 조금씩 들어가고픈 마음도 커졌고요. 이 끌림이 그냥 좋다는 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좀 더 가 볼까?"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미래까지 생각하게 된 거죠. 정리해 볼게요. 두 분은요, 처음부터 딱 설명되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냥 자꾸 신경 쓰이고 자꾸 눈이 가고 그러다 어느 순간 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함께 있으면 평소보다 더 웃게 되고 괜히 기분도 좋아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랑 조금 더 같이 있고 싶다.' 이런 마음까지 자연스럽게 커진 거죠. 처음에는 이유 없이 신경 쓰이던 사람이 언젠가부턴 자꾸 보고 싶고 기다려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요. 이 사람과 1번님은 왜 멀어졌을까? 이거 한번 볼게요. 빛이 약간 반사되니까 조명 조금 만질게요. 이게 또 너무 어두우면 카드가 안 보여서 음 이 정도? 음. 음. 일단 전체 흐름을 보면요. 음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마음에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를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부터 시작됐는지 하나씩 들여다볼게요. 음. 같이 시간을 보내 보니까요. 음. 처음 기대했던 모습과 만나면서 느낀 모습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 한 번 마음에 걸리니까 계속 거슬리는 거예요. 처음엔 하나였는데
이제는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완전 줄줄이 비엔나 소시지처럼 막 그렇게 계속 따라 나오는 거예요. 아 비엔나 맛있는데. 저 단점들을 먹어서 없앨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게요. 아 죄송해요. 갑자기 배고파 가지고. 음 그러니까 어 '내가 생각했던 모습이랑 쪼끔 다르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넘겼던 말도 '아 왜 저렇게 말하지?' 싶고요. 귀엽게 봤던 행동도요. '아 왜 저래?' 싶고요. 한 번 삐끗하니까 안 보였던 게 하나씩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근데요. 제가 콕 집어서 말하자면 사실 보이고 들렸는데 그냥 넘긴 게 맞죠. 음. 심장이 빠스빠스해서 따질 정신이 있었겠어요? 음. 언젠가부터요. 두 분 사이에 소소한 다툼이 생겼어요. 한마디 때문에 시작했을 수도 있고요. 서운했던 일을 얘기하다가 언성이 커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기해 보면 누가 맞는지, 누가 더 서운했는지 이것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것까지 설명해야 돼? 왜 나만 잘못된 사람이 되는 거야?'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몰라준다고 느꼈고 다른 한 사람은 자기만 계속 몰린다고 느꼈어요. 각자 서운한 이유는 분명한데요. 왜 서운한지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참 이게요. 싸우다 보면 내가 한 말보다 상대가 한 말에 꽂힐 때가 있잖아요. 이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아 오들오들 아주 그냥 응? 두 분도 보면요. 싸움이 끝나도 상처받은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돈 거예요. 이걸 입 밖으로 꺼내서 풀었어야 했는데요. 결국 말하지 못하고 마음속에만 남은 거예요. 두 분은 문제를 풀지 못하고 서로 서운함과 상처만 더 크게 남은 거죠. 이렇게 작은 상처들이 쌓여갔어요.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점점 버티기가 힘든 거예요. 아, 스트레스 받네. 저는요, 반복되는 게 더 싫어요. 이것만큼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 게 없다니까요. 아, 순간 욱했네. 아, 진정.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이 일 하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의 일들이요. 한꺼번에 떠오르면서 '아 또 시작이네. 이번에도 똑같겠지 뭐.' 이런 생각부터 드는 거죠. 이쯤 되면 작은 일도 더 이상 사소하지 않아요. 이미 쌓인 게 많으니까요. 말 한마디에도 예전 일까지 다 생각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관계를 지키려고 참았다면 이제는 참는 게 너무 힘든 거죠. 한 사람은요. '아 나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어.' 이런 생각까지 든 거예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요. 이 관계를 지키는 것보다 커진 거죠. 저는 이렇게 참은 사람이 1 번님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공감돼요. 상처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니까 참는 것도 있는 거지. 아휴. 음. 결국엔 쌓여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버려요. 이건 갑작스러운 사건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동안 쌓였던 문제가 한 번에 드러났을 수도 있어요. 그전까지는 어떻게든 참았는데 한 번 크게 부딪히니까 '아 내가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강력하게 든 거예요. 관계는요, 이미 금갈 만큼 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큰 충격 하나가 쾅 이렇게 들어오면서 겨우겨우 붙잡고 있던 게 와르륵 무너진 거죠. 아 이게 뭔진 몰라도 엄청 크리티컬했나 봐요. 아 여튼 이후로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던 거예요. 두 분은요, 멀어진 뒤에도 하지 못한 말이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었어요. "한번 얘기해 볼까? 다시 풀어 볼까?" 이런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막상 꺼내려고 하면 '괜히 얘기했다가 더 어색해지면 어떡해? 얘기했다가 또 싸울까 봐 무서운데?' 이런 생각이 입을 막아 버린 거예요. 그래도 머릿속으론요, 몇 번이나 그때를 계속 리플레이했어요.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상대한테 뭘 말하고 싶었는지,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을 계속 맴돌았던 거예요. 하지만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끝내 하지 못했고요. 그때의 감정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 멈춰 버렸어요. 아유, 꽁꽁 얼어버리셨네, 두 분 다. 이때 제가 있었으면요, 드라이기로 좀 녹여 드렸을 텐데. 아유, 어떡해. 씁쓸하다. 음. 근데 이 사람이요, 자기 기준이 명확해요. 자기가 옳다는 생각도 확실하고 1 번님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긴 했는데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하나?' 이러다가 멈춘 거예요. 먼저 연락하지도 않았고 먼저 손 내밀지도 않았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요, 꺼내지 않았고요. 자존심이 너무 세셨네. 진짜 너무너무 세셨다. 마음은 자꾸 움직이는데요, 자존심은 완전 도라르방 마냥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꼿꼿하셔라. 아 이 사람은요, 관계를 다시 움직이고 싶어도 자기가 먼저 굽히지 않았어요. 감정보다 자기 기준을 지켰고요. 1 번님한테 맞추기보다 자기가 정한 선을 지킨 거죠. 그렇게 시간만 보내다가요, 손을 내밀 순간이 와도 그러지 못했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까지 멀어진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두 분은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풀지를 못해 가지고요, 상대를 바라보는 마음이 많이 달라졌어요. 결국은 한 번 크게 터진 사건이 쌓여있던 문제까지 건드리면서 관계가 무너졌고요. 사실 이 사람도요, 움직일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요, 막상 손을 내밀려고 하면 자존심이 앞을 막았어요. 결국 서로를 향한 마음보다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겠어.' 이 생각이 더 컸던 거죠. 이성이 마음을 눌러버린 거예요. 아휴. 아이고 답답해라. 아이고 답답해라. 아우. 그럼요. 음 이 사람이 이래 놓고도 왜 1 번님을 아직도 쉽게 놓지 못하는지, 그걸 한번 볼게요. 못 놓으면 어쩔 건데 왜 그랬는데 그러면. 정말 속상하네. 답답하고요. 속상하고요. 씁쓸하고요. 아우 진짜 이게 뭐야. 오미자야 뭐야.
너무 답답하니까 진짜 고구마 먹은 것 같아. 어떡하지? 이게 카드 놓으면서 주저리 이러면 안 되는데 카드 놓는 거에 집중해야 되는데 저 카드 이쁘게 놓고 싶거든요. 노. 너무 안 예쁘고 왜 이런지 모르겠고 이게 프리즘 카드인데 빛을 너무 받네요. 다섯 번째 카드가. 잠깐만요. 어떻게 해야 돼? 좀 더 올려야겠다. 이게 너무 어두워져 가지고 안 그러면 영상에 아주 퀄리티가 아주 많이 떨어지겠어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나는 왜 말투가 이런 거야? 모르겠고? 이쪽으로 하니까 좀 낫긴 하다. 이게 더 낫죠? 이게 이쁘죠? 프리즘 카드. 너무 이뻐요. 빛 반사 때문에 제가 쓰는 걸 계속 보류했었는데 저번 리딩부터 다시 꺼냈어요. 원래 개인 리딩할 때만 지인들 개인 리딩할 때만 쓰거든요 이거. 그러면 볼까요? 일단 전체 흐름을 보면요. 음 이 사람이 1 번님을 쉽게 놓지 못한 거는요. 쪼끔 묘한 게 있어요. 음 꽉 붙잡고 있는 것도 아닌데요. 완전히 내려놓은 것도 아니거든요. 음 그러면 왜 이 사람 마음에 1 번님이 아직도 남아 있는지 하나씩 들여다볼게요. 음 이 사람은요. 멀어진 후에도 1 번님을 마음에서 지우지 않았어요. 시간이 꽤 흘렀어도요. 그래도 1 번이는 나한테 소중했어. 이런 마음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매일 1 번님을 생각하거나 미련 떨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1 번님을 향한 마음을 간직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어 왠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사람은 1 번님을 굳이 지울 이유를 못 느낀 거죠. 음 1 번님이 들으면 좀 짜증 날 수도 있거든요. 음 이 사람은요. 현실은 현실대로 잘 살고 있어요. 좀 킹받고 얄미운데 잘 살아요. 1 번님과 멀어진 것도 잘 받아들였고요. '예전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상한 건요. 1 번님을 향한 마음은 그대로란 거예요. 관계가 멀어진 거랑 1 번님을 마음에서 지우는 건 별개의 일이었던 거죠. 상황은 담담하게 받아들였는데 마음까지 억지로 없애진 않은 거예요. 그냥 1 번님을 향한 마음을 봉인한 채로요. 자기의 삶을 살아간 거죠. 음. 그래도 가끔 비슷한 장소를 지나거나 익숙한 얘기를 듣거나 그러면요. '아 일본이랑 그때 좋았지. 그랬었어 우리가.' 이러면서 봉인이 풀렸을 수는 있어요. 이 사람은요. 1 번님과의 관계는 지난 일로 받아들였는데요. 1 번님까지 지나간 사람으로 만들진 않았어요. 아 조명을 자꾸 치게 되네. 어떡하냐. 아. 그런데요. 이 사람이 1 번님을 생각했을 때 아쉬운 것도 있어요. 1 번님은요. 이 사람 없어도 잘 사는 사람이거든요. 누가 꼭 옆에 있어야만 완성되는 게 아니고요. 혼자서도 자기 삶을 만들고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우. 거야 거야 할 거야 혼자서도 잘할 거야 이 노래가 생각났어요. 추억의 노래. 네. 우리 1 번님이 안정형이신가 봐요. 음. 근데 이게요. 이 사람한테 오히려 더 오래 남는 거예요.
아, 1번이는 내가 없어도 잘 지내고 있겠지? 나랑 함께 했던 시간이 1번이한테 어떤 의미였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1번님이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라서 더 아쉬운 거예요. 1번님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와 매력, 1번님만의 삶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뭐 1번님도 혼자서 잘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이 사람이랑 함께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아 확시 진짜. 사람이 진짜 간사하다니까요. 결국은 내가 없어도 잘 살 사람, 이걸 알아서 1번님을 놓친 게 자꾸 아쉬운 거예요. 그럼 뭐 다시 와 보시든가. 아쉬우면 뭐 본인이 움직여야지.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요? 움직여야지. 움직여. 아. 아 나 왜 이래. 죄송해요. 그리고요. 이 사람한테 남아 있는 것 중에 1번님에 대한 호감 말고요. 또 다른 게 있어요.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건 이렇게 맞춰가면 되겠다. 1번이랑은 이것도 같이 할 수 있겠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1번님과 함께 했을 때 만들 수 있었던 관계까지 남아 있던 거예요. 그때 쪼끔만 달랐다면 어땠을까? 우리가 쪼끔만 더 잘 맞췄다면 어디까지 갔을까? 이런 아쉬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이 놓지 못한 건요. '우리가 여기서 끝난 게 정말 맞는 걸까?' 이 아쉬움이에요. 음. 이 사람은요. 1번님을 쉽게 선택했던 건 아니에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생긴 마음도 아니고요. 가볍게 좋아하다가 지나간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 나름 고심하다가 1번님을 선택했던 거예요. 이러니 관계가 끝났다고 그때의 선택까지 없던 게 되진 않는 거죠. 그만큼 이 사람한테 1번님은요.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한 번 선택한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쉽게 바꿀 수는 없었던 거죠. 음흠. 그래도 이분이 생각보다 무게감이 있는 사람이었네요. 요렇게 생각을 했다고? 음 행동과 생각이 좀 다른 느낌인데 아닌가? 제 착각인가요? 근데요. 이 사람 마음을 더 들여다보면요. 생각보다 마음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걸 밖으로 드러내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 이랬구나 이 사람이. 약간 스타일이 원래 이러는구나.' 음 보고 싶어도 바로 티내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속으로 잘 삼키고 있어요. 왜죠? 음 이게 먹는 것도 아닌데 왜 삼키지? 많이 배고프셨나? 음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겉으로 보면 '이제는 괜찮나 봐.'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이 사람 마음속에 1번님이 단디 자리 잡고 있어요. 1번이는 나한테는 아직도 소중해. 이런 마음을 굳이 밖으로 꺼내서 확인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Oh no. shit.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아 정말. 아이고야. 아 여튼 이 사람은요. 1번님을 억지로 잊을 생각이 없어요. 관계는 끝났어도요. 1번님에 대한 마음까지 끝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음. 이 사람이 이 관계를 못 놓는 건요. 1번님을 다시 갖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음. 한때 자기의 마음을 줬던 1번님을요. 이제 와서 아무 의미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 정리해 볼게요. 이 사람이 1 번님을 쉽게 놓지 못한 건요. 이 관계를 굳이 지워야 할 만큼 가볍게 생각한 적이 없어서예요. 1 번님은 혼자서도 자기 삶을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아쉬운 거죠. 그리고요. 두 분이 함께라면 더 만들 수 있었던 부분도 마음에 남아 있어요. 무엇보다 1 번님은요. 이 사람이 마음을 정하고 직접 선택한 사람이에요. 목이 안 좋은 상태라 좀 목소리가 왔다 갔다 해요. 죄송해요. 어 음. 그러니까 관계가 끝났다고 그때의 선택까지 없었던 일이 되진 않아요. 음. 1 번님은요. 마음에서 굳이 지우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 이쁘게 말하려니까 답답하다. 그냥 제 스타일로 말하면요. 이 사람 1 번님 지울 생각이 1도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니까요. 이 사람 마음에 아직 1 번님이 남아 있다는 것만 알아두셔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선택으로 이어질지는 이 사람 몫이거든요. 지금 당장 어떤 결정을 내리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 들은 얘기들도요. 마음에 닿는 부분만 가볍게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편하게 흘려보내시면 돼요. 여기까지 타로의 흔적이었어요. 안녕. 하뚜 하뚜 뿅뿅뿅. 빠이빠이. 안녕하세요. 타로의 흔적이에요. 안녕, 안녕. 잘 지내고 계시죠? 어. 아니, 제가 1번 리딩에서도 말했는데요. 음, 제가 이전에 전생 타로를 올렸단 말이에요. 이거 왜 말하냐고요? 그냥 좀 봐주시면 좋겠다. 영업 좀 해보는 거예요. 그냥 징징이 흔적입니다. 그럼 이번 리딩 시작할게요. 음, 먼저 두 분 사이에 처음 만들어진 끌림은 뭐였을까? 한번 볼게요. 음, 보자. 일단 전체 흐름을 보면요. 처음부터 두 분 사이에 강한 감정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요. 서로를 의식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끌림으로 이어졌는지 하나씩 들여다볼게요. 처음에는 진짜 별거 아니었어요. 여러 사람 사이에요. 이상하게 자꾸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소개를 해준 것도 아니고요. 말을 걸어온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정신 차려 보면요. 어느새 시선이 이 사람한테 가 있던 거죠. '이 사람 뭐지?' 이런 생각을 한 것도 아니에요. '나 이 사람한테 관심 있나?' 이것도 아니고요. 그냥 눈이 먼저 가요. '눈이 가네 눈이 가.' 이런 거죠. 네. 근데 막상 왜 그런지 생각해 보면 콕 집어서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요. 이거는 좀 저는 저 혼자 설레는데 이거 2 번님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요. 서로 눈이 한 번씩 마주쳤어요. 무심코 봤는데 이 사람도 2 번님을 보고 있던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된 거죠.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요. 이상하게 이 사람은 눈에 보여요. 이거
원리를 찾아라 아시죠? 그거 실사판 같아요. 되게 신기하다. 처음부터 서로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이게. 그냥 '어 이 사람 좀 눈에 띄는데?' 딱 이 정도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눈에 들어온 날부터요. 이번님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한마디 걸어보고는 싶은데 막상 기회가 오면 망설이고요. 둘만 있으면 갑자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감도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말도 못 걸면서 다음을 생각해요. 아니 이번이 뭐예요? 딱 걸렸어 완전.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랑 친해지면 '그땐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냥 말 한마디 하면 되는 걸 벌써 뒷일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음 근데요. 이번 님이 이러는 이유가 있긴 해요. 음 이 사람이랑 가까워지면 더 신경 쓰일 것 같고요. 그러다가 마음이 더 커질까 봐 겁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조심스러워진 거죠. 근데 진짜 귀여우신 게 '말 걸어 볼까?' 하다가 그냥 지나쳐 놓고 '아 아까 그냥 말 걸어 볼걸.' 이러고 계세요. 근데 이 사람도요. 2 번님이 자기를 의식한다는 건 어느 정도 느끼고는 있어요. 음. 근데 확신은 없으니까 눈이 마주쳐도 괜히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말을 걸 수 있어도 2 번님의 반응부터 확인했어요. 물론 2 번님도요. 두 분이 눈치 게임 하셨네. 완전 이거 눈치 게임이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누구 하나 먼저 "우리 친해져 봐요." 하고 나서지는 못한 거죠. 신경 쓰이는 만큼 더 조심했던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하늘이가요. 제 왼다리에 매달려 있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자기 이뻐해 달라고 제 허벅지에 자기 턱을 딱 괴고서 저를 지금 초롱초롱 쳐다보는데 어떡해. 진짜 미안하고 귀엽고 이거 다 하고서 놀아 줘야겠어요. 음 막상 이 사람이랑 얘기해 보니까 생각보다 흥미로운 거예요. 처음에는 '눈에 좀 띄는 사람인가?' 싶었는데 얘기를 해 보니까 이 사람 생각이 좀 달랐어요. 예를 들면요. 다들 별 생각 없이 그냥 '원래 그런 거잖아.' 하고 넘어가는 것도요. 이 사람은 그냥 넘기질 않았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러면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오 발상의 전환. 음. 이분 재능 교육 좀 하셨나 봐요.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외치는 용기." 뭐 이런 거. 음. 죄송해요. 네. 이러니까 이 사람이랑 얘기하는 게 점점 재밌어지는 거예요. 가볍게 시작했던 얘기가 생각보다 깊어지기도 하고요. 별거 아닌 걸로 한참을 얘기해요. '아니 이걸로 이렇게까지 얘기한다고?' 싶은데요. 막상 얘기하다 보면 또 얘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요. '이 사람이랑 좀 더 얘기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알아갈수록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꽤 괜찮은 사람이었던 거죠. 두 분은요. 어느 순간부터 한 사람이 아무 말 대잔치를 해도 다른 사람이 받아줬어요. 어우 저도 아무 말 대잔치 참 좋아하지 말입니다. 네. 거기서 또 다른 얘기가 나오고요. 별것도 아닌 말에도 같이 웃는 거예요. 딱히 재밌는 일이 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티키타카가 너무 잘 됐어요.
약간 이런 거 아니에요? 공감 이런 거보다는 공감 이런 느낌 아니에요? "야 공 간다잉." 이러면서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은 처음에 무슨 얘기를 하려 했는지도 까먹는 거예요. 시간도 순삭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도요. 2 번님이랑 있을 때 유난히 편했어요. 유난히도 따뜻한 기분 좋은 오후에 갑자기 이 노래가 떠올랐어요. 죄송해요. 자꾸 사과하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기 생각을 걸러서 말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이 사람 날것의 생각을 이렇게 받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또 하나가 눈에 들어와요. 이 사람은요. 관심 있는 건 꽤 오래 붙잡는다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당장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요. 하고 싶으면 계속 해 봐요. 이게 찍먹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릇까지 먹을 기세예요. 음.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해 보고 자기 방식대로 바꿔요. 옆에서 보면요. '굳이 저걸 저렇게까지?' 싶을 때도 있는데요. 이 사람은 또 하고 있어요. 이분 왠지 타로하면 잘 파고드시겠다. 장인 정신이 보통이 아니시네요. 음. 이게 별거 아닌 일 같아도요. 마음에 걸리면 그냥 넘기지를 않아요. 성에 찰 때까지 파고들어요. 계속 파고드시네 이분은. 두더지가 친구 먹자 하겠어요. 여튼 이번님 눈에는 이게 좀 엉뚱해 보이면서 또 설레기도 했어요. 이 사람이 다음에는 또 뭘 할지가 괜히 궁금해지고요. 완벽하게 잘해서 멋진 건 아니에요. 그냥 꽂히면 끝까지 파고드는 게 이번님한테는 꽤 매력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번님이 또 끌렸던 게 있어요. 음 이 사람은요. 뭔가 해 보고 싶으면 일단 움직여요. "나 그거 해 보고 싶어." 하면 진짜 하고요. "나 거기 가 보고 싶어." 하면 일단 가요. 이게 잘 될지 남들이 뭐라고 할지는 1도 신경 안 써요. 가로 본능 아니고 직진 본능 폰 미쳤다능. 아 너무 옛날 드립이다. 하지만 전 멈추지 않죠. 사과는 하지 않겠어요. 자 암튼 이 사람은요. 궁금한 건 일단 해 보고 재밌어 보이면 또 해 봐요. 잘 안 되면 다른 걸 해 보는 거예요. Why not? 평소 같으면 '굳이 해야 하나? 피곤할 것 같은데.' 하고 고민했을 일도요.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해 보지 뭐.'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일에도 신나고요. '이것도 한번 해 볼까?' 하는 마음도 생기고요. 2 번님은요. 이 사람을 좋아한 만큼 달라지는 자신이 좋았던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이 사람은요. 처음에는 그냥 자꾸 눈이 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얘기해 보니까 생각하는 방식도 남들과 쪼끔은 다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건 직접 해 보는 모습도 보여요. 그러면서 '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요. 이번님만 그런 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서로 눈이 마주쳤고 서로를 살피느라 쉽게 먼저 다가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얘기를 나누고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요. 서로를 편하게 느끼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커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이번님도 평소와 조금 달라져요. 뭔가 조금 더 편해지고 조금 더 가볍게 웃게 되고 평소라면 망설였을 일도요.
'한번 해 볼까?' 이런 마음도 생기고요. 이 사람을 알아갈수록 마음이 가고 이 사람 옆에서 달라지는 내 모습까지 좋아지면서 두 분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거예요. 음. 이런 건 좀 좋은데요. 제가 약간 지향하는 모습이랄까? 관계에서 좀 지향하는 모습이어서 좀 좋다. 음. 그러면 이렇게 좋았던 두 분인데요. 왜 이 사람과 이번 님은 멀어졌을까? 이거 한번 볼게요. 지금 제 무릎에 우리 하늘이가 올라와 있거든요. 얘가 많이 외로웠나 봐요. 제가 원체 좀 바쁘기도 하고 아이고 미안해라. 하늘의 얼굴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하늘이가 지금 여기에 올라온다면 제가 굉장히 극대노할 거를 얘는 알고 있기에 그래서 얌전히 무릎에만 있다. 제가 사실 동물들을 좋아하는데요. 고양이도 너무 이쁘거든요. 근데 고양이를 키울 엄두를 못 내는 게요. 고양이는 경계가 없잖아요. 제가 아무리 뭐 막아 놓고 뭐 높이 못 넘어오게끔 뭘 해도요. 얘네는 그게 자유롭잖아요. 좀 높이에 대한 감각도 상당히 높 남다르고 운동력도 남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고양이는 차마 못 키우겠더라고요. 제가 원체 컴퓨터로 작업하는 게 많다 보니까 진짜 제 작업 영역을 건드리는 걸 너무 싫어해요 제가. 작업할 때만큼은 이 영역을 건드리면 제가 좀 많이 예민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는 못 키우겠더라고요. 똑당하고 그럼 잡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전체 흐름부터 일단 보면요. 처음에는 마음이 같잖아요. 근데 언젠가부터 관계가 조금씩 달라져요. 이 변화가 어디서 시작된 건지 빠르게 하나씩 들여다볼게요. 일단은요. 두 분 사이에서 2 번님이 봤던 이 사람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 상당히 킹받는 포인트인데. 쉐 관계가 가까워지면요. 서로 신경 쓸 게 좀 생기잖아요. 뭐 연락도 이어가야 하고 상대가 어떤지 살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로 안 맞는 부분은 조금씩 맞춰 가야 하잖아요. 근데요. 이 사람은 이런 데 들이는 힘이 점점 줄어든 거예요. 자기가 관심 있는 건 엄청 열심히 하면서 2 번님한테는 그 에너지를 반의 반도 안 쓴 거예요. 그냥 음 관계가 알아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둔 거죠. 아 이게 진짜 킹받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봐 왔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비교가 되거든요. 아니 저거는 저렇게 열심히 하면서 나한테는 왜 이래? 이 생각 당연히 들죠. 제가 경험자로서 진짜 이거는요. 할 말 하 안입니다. 네. 거친 말이 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처음 느꼈던 이 사람의 매력이요. 다르게 느껴져요. 처음에는 '나랑 달라서 너무 재밌어.' 이거였는데 점점 가까워지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다른데?' 싶은 거예요. 이건요. 음 사소하게 그냥 몇 번 티격태격한다는 게 아니에요. 음 각자의 방식이 워낙 분명하다 보니까요. 가까워질수록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이 차이를 서로 맞추려고 하지 않았어요. 누군가한테 맞출 이유를 못 느꼈으니까요. 음.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게 익숙했거든요. 이번 님이 관계를 이어가려 할수록요. 차이가 점점 더 크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음. 이분이 외동이신가? 딱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요. 음. 아 외동 뭐지? 음. 네.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음. 좀 킹 받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몹시 킹 받지만 냉정하게 말해야겠어요. 이 사람은 지금의 삶이 충분히 편해요. 음. 솔직히 말하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보다 이 관계가 더 재밌어?" 음. 이렇게 놓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음. 하고픈 걸 할 때는 편하고 즐거운데요. 이번 님과는 음 음 글쎄요. 음 딱히 그렇게까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신경 쓸 게 생기니까요. 이 관계 때문에 자신의 삶을 바꿀 만큼 중요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이번 님 입장에서는요. '나는 이 관계를 잘해 보고 싶었는데 이 사람한테 나는 이 정도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 생각 당연히 들죠. 근데 이건요. 이번 님의 가치가 낮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이 이번 님의 진심과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아우, 아우 이게 눈뜬 장님이죠 뭐 이거. 아이고야. 미치겠네. 네. 음. 이번 님도 봐서 아시겠지만요. 이 사람 에너지가 없진 않아요. 근데요. 에너지가 하나로 모이지도 않아요. 음. 음. 이 사람한테는 이번 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랑요. 이 관계에 집중하는 건 별개예요. 이번 님이 궁금하고 보고 싶고 같이 있으면 즐거운데요. 동시에 자기 삶의 다른 곳에도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번 님한테는 덜 쓴다는 거죠. 아 또 킹 받네. 이 사람이요. 한 사람한테 온 힘을 다해서 관계를 키우는 타입은 아닌 거예요. 애초에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하는 타입이 아닌 거죠. 음. 이 관계에서 힘이 빠지는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 버렸네요. 킹받아. 힝. 진정, 진정. 그리고 이 사람은요.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보다요. 주변 상황이나 사람들 핑계를 대면서 뒤로 숨는 스타일이에요. 이것까지 한다고? 지금은 상황이 이래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를 밖에서 끌어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지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욱해 가지고 지라고 해 버렸네. 하지만 저는 사과하지 않죠. 음. 사과를 그동안 너무 많이 했거든요. 어 이 사람 상황이 달라진다고 움직이지도 않아요. 아우 모아이신가? 아니면 뿌리 깊은 나무? 뭐든 간에 뽑아 버리고 싶네요. 진짜 그냥 주변 상황 핑계 대면서요.
자기가 이 관계에 마음 쓰지 않는다는 걸 숨기는 거예요. 아 얄미워. 너무 얄미워. 아 그렇다고 2 번님이랑 딱 잘라서 정리하지도 않아요. 음. 끝내지도 않고 다시 제대로 시작하지도 않고 그냥 애매해요. 매 뭐 아 예. 아우 사과해야겠다 이거. 죄송해요. 이게 애매하니까 음매가 생각나서요. 도대체 저는 왜 이러는 걸까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음 마음이 움직여야 행동해요. 근데 2 번님한테는 이게 좀 들쑥날쑥한 거예요. 음. 어제는 관심을 보였다가요. 오늘은 아무렇지 않게 굴고 다가오다가 거리를 두고요. 그냥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달라요. 아우 미친 소리인 줄. 아 이거 욕 아니고요. 그 옛날 컬투쇼였나? 거기에 나온 미친소 캐릭터 진짜 오래된 개그 프로인데 컬투쇼가 아니죠. 뭐였더라? 우 우차싸였나? 어쨌든 거기에 나왔던 그 미친소 캐릭이 있어요. 컬투 분들이 했던 개그 프로에 개그 코너에 고거예요. 미친소. 예 욕 아닙니다. 이게 제가 뽑고 해석하는 건데요. 진짜 피곤한 사람이다 이 사람. 아.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이 사람 지 마음을 정확히 몰라요. 쉐. no 쉐. 근데 더 큰 문제는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쉐. 진짜 미치겠네. 이게 2 번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신경도 안 써요. 아 진짜 이거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그죠? 나는 자기중심 싫고 음악 중심이 좋은데. 참. 지금 제가 리딩하는데 우리 하늘이가 약간 "너 뭐 해?" 이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나 일해 임마. 일한다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흔적입니다. 예. 어쨌든 정리해 볼게요. 두 분은요. 가까워질수록 다른 점이 도드라졌어요. 이 사람은 자기 삶을 바꿀 만큼 관계에 마음을 쓰지 않았고요. 진짜 킹받지만요. 관심이 생길 때만 다가오고 관계를 키우진 않은 거예요. 좀 양아치 같긴 한데 음 자기가 움직이지 않는 이유를 주변 탓으로 돌렸고요. 관계를 끝내지도 않았어요. 두 분 마음은 오갔는데요. 음 이게 관계로 이어가기 위한 힘이 부족했던 거예요. 음. 아 이쁘게 얘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이게 팍팍 꽂히실 거예요 아마. 음. 아 근데 솔직히 리딩이 이렇게 나올 줄은 저도 몰랐거든요. 지금 리딩이 생각했던 거랑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다고 제가 또 답을 정해 놓고 억지로 끌고 가고 싶진 않아서요. 음 마지막 질문을 쪼금 다른 방향으로 볼게요. 음 어 '앞으로 두 분 관계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 이걸로 볼게요. 봅시다. 보자, 보자. 음. 이렇게 나온다고? 음. 와우. 2번 리딩은요. 저를 들었다 놨다 하네요. 내 맘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헤이. 음정 틀린 것 같은데? 많이 틀린 것 같은데? 예. 아니 나를 이렇게 쫄리게 만들어 놓고 이런다고? 아우 와우. 예. 아우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음. 일단 전체 흐름을 보면요. 음 앞으로의 두 분은요. 예전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그럼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나씩 들여다볼게요. 음. 그때 이 사람은요. 별 생각 없이 지나갔어요. 음. 만나면 재밌었고 마음이 움직여야 잠깐 다가갔어요. 딱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요. 막상 멀어지니까요. '어? 우리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이러면서 이상하게 신경이 쓰여요. 예전이었으면 '응?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을 텐데요. 이번엔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이상하게 자꾸 이번님을 보게 되고요. 음 그러다가 예전에는 하지 않던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잡을까? 아니야. 그냥 놓을까?' 그냥 마치 누가 "야 이제는 선택해. 언제까지 방황할래?" 이러면서 등짝을 두드리는 것처럼요. 아 제가 저 천사였으면요. 두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등짝 스매싱을 날렸어요. 음. 아. 여튼 사람 마음이 이젠 달라졌어요. 이 관계를 진지하게 선택하려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근데요. 마음이 움직였다고 해서 바로 확실히 결론 내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번에는요. 2 번님 눈치를 봐요. 쌤통이다. 아주 눈치 본다니까 기분이가 너무 좋고요. 네. 너무 좋아요 저 지금. 눈치 좀 보셔야 해요 이분은. 네. 아우 자꾸 "정신 차려!" 네. 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번이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음. 내가 먼저 다가가면 받아줄까?' 이런 걸 하나씩 재는 거예요. 음. 예전에는 자기 마음이 기준이었다면요. 지금은 2 번님 쪽으로 쪼끔씩 더 기울여서 관계를 다시 보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해서는 이 관계가 다시 이어지기 어렵다는 걸 이제야 눈치챈 거죠. 아 확시 진짜 아. 아 2 번님의 상대분인데 2 번님의 상대분인데 제가 좀 격해지는 부분이 있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네요 자꾸. 네. 이게 '내가 이 정도 하면 괜찮을까? 이렇게 다가가면 부담스러울까?' 약간 이런 식으로요. 2 번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음. 그렇다고 지금 당장 '이 관계를 어떻게 하겠다.' 막 이렇게 정해 놓은 건 아니에요. 음. 그렇지 않아요. 음. 그냥 지금은요. 아직은 어느 쪽이 맞을지 계속 재보고 있어요. 음. 근데 확실한 건요. 예전처럼 자기 마음만 보고 움직이지는 않아요. 어우 이 사람 이제야 좀 철들었네요. 그죠? 아우 좋아요. 약간 바람직해졌어요 좀. 네. 내가 뭐라고 자꾸 이렇게 평가질을. 하지만 멈출 수 없을 것 같긴 해요. 네. 음 이제는요. 이 사람 마음이 좀 달라져요. 이리저리 흩어졌던 에너지가요. 한 방향으로 모여요. 어디냐고요? 그건 바로 2 번님 쪽이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요. '내가 먼저 말을 걸어 볼까? 음 한번 다가가 볼까? 내 마음을 좀 표현해 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에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먼저 뭔가 해 보고픈 거예요. 드디어 움직일 힘까지 생긴 거죠. 아우 우리 금쪽이 아주 잘한다. 드디어 좀 하네요. 아우 속 시원해. 어우. 제가 지금 리딩하면서 한 손밖에 못 쓰는 게요. 우리 하늘이가 지금 제 무릎에서 제 한 손을 잡고 있어요. 두 발을 딱 올려 가지고 이게 뭐 고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아유 그래 가지고 한 손밖에 못 쓰고 있어요. 좀 불편하네요. 네. 아니 그렇다고요. 음 그리고요. 두 분 사이에는 속도가 붙어요. 그동안은 마음으로만 움찔움찔했다면요. 음 이제는
그게 현실로 갑툭튀한 거예요. 연락이 한번 오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생각보다 빨라요. 음. 우연히 마주친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요. 이 사람이 일부러 만든 자리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한 번 만나면요. 대화도 쉽게 안 끝나요. 어 "잘 지냈어?" 하고 시작했다가 어느새 예전 얘기를 하면서 둘이 또 웃고 있고 이러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편하지?' 싶을 정도로 금방 가까워져요. 당신과는 천천히 이게 아니네요. 완전 빠르시네요 두 분. 네. 네 그냥 부르고 싶었어요. 네 받아들이세요. 네. 특히 무서운 건요. 두 분이 다시 만나는 순간이에요. 음. 이 사람이요. 그동안은 얌전하다가요. 눈앞에 2 번님이 나타나니까 눈빛부터 달라져요. 꺼진 줄 알았던 불씨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요. 갑자기 불이 확 붙는 거예요. 완전 뭐 이거 캠프파이어인 줄. 장난 아니에요. 뭐 활활 타올라요. 예. 2 번님의 눈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지고요. 괜히 옆에 붙어 있고 또 이게 손이 한번 닿잖아요. 그럼 쉽게 떼지도 않아요. 이러다가 어 이러다 분위기까지 타면요. 스킨십도 엄청 빨라지고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성관계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요. 뭐야, 뭐야, 뭐야. 오늘을 기다렸어. 이런 날이 오기를. 짝짝. 예. 어이구 우리 하늘이 막 깃 털고 난리가 났네요. 네. 근데 저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때 정신은 좀 차리셔야 해요. 서로 좋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잘 안 먹힐 것 같거든요. 하지만 잔소리는 생략하겠어요. 다 큰 성인인데 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요. 좋으면 좋은 데로 갈 수 있죠 뭐. 음 너무 좋다. 오랜만에 제가 좋아하는 장르가 확 튀어나와 가지고 좋아요 저. 아유 어쨌든 두 분은요. 한 번 붙으면 그동안 못했던 것까지 와장창창 터질 수 있는 관계예요. 터져라 터져. 기분이 왜 이렇게 좋냐. 저 그렇게 막 음흉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약간 타로 하시는 분들 보면은 주제가 아예 S급이 아닌 이상은 좀 이런 얘기를 자제하시더라고요. 뭐 신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근데 저는 사실 신고 때문에 뭐 카드의 일부를 가린다거나 리딩의 일부를 좀 은근하게 표현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냥 애초에 '이거는 지금 미성년자가 볼 수 없는 영상이다.'라고 체크를 해 놓고 올리고 있긴 해요, 영상들을 전부 다. 음 그게 지금으로서는 저는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 갑자기 또 주저리가 나왔죠? 다음 갈게요. 근데요. 이 관계가 참 묘해요. 음 다시 가까워졌다고 해서요. 그냥 쭉 가는 건 아니에요. 잠시 뜸해질 수도 있고 '아 또 멀어지는 거야?' 싶을 때 또 가까워져요. 근데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돌고 돌아서 또 서로 앞에 서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감정 표현도 한결같진 않고요. 음 어떤 날은 '얘 나한테 마음 있나?' 싶을 만큼 다가왔다가 또 어떤 날은 너무 조심스러워지고요. 음 음음. 뭐 롤러코스터도 아니고. 아우. 2 번님은요. '아니 어제는 뭐였는데?' 싶을 거예요. 음음. 저였어도 그렇게 생각할걸요? 되게 짜증 날 듯. 그래도 두 분은요 그냥 끝나지 않아요.
마음을 정리하려고 하면요. 또 뭔 일이 생기거든요. 그냥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서로를 대하는 것도 쪼끔씩 달라지고요. 음 몰랐던 마음도 하나씩 보이기 시작해요. 물론 몇 번 부딪힐 수는 있어요. 또 삐끗할 수도 있고요. 음 '아 이 사람은 이럴 때 이렇구나. 음흠. 나는 이럴 때 서운해하는구나.' 이런 걸 한번 겪고 나면요. 다음에는 같은 걸로 또 부딪히지는 않는 거예요. 음. 제가 솔직히 처음엔 이 카드 나오자마자 좀 욱했거든요. 근데 괜찮네요. 다행이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한다는 게 좀 기특해요. 음. 그리고 저는요. 이 사람이 2 번님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딱 보여요. 이 사람한테 2 번님은요. 진짜 편한 사람이거든요. 음. 말이 없어도 되고 뭘 딱히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2 번님 옆에 있으면 편했어요. 음. 괜히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었고요. 근데 살아보면 이런 사람이 흔치 않잖아요. 그거를 이 사람이 이제 느낀 거죠.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지. 아유 어떡해. 음. 아니 왜 옆에 있을 때는 모르냐고요. 음. 어쨌든 이 사람이요. 2 번님이 없어지니까 '아 왜 이렇게 허전하지?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지?' 이러면서 다른 사람이랑 있어도요. 웃기는 웃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안 놓여요. 혼자 있으면 '아 그때 진짜 편했는데.' 이러다가 문득 '아 내가 이 번이한테 꽤 많이 의지했구나.' 이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어쩌라고. 어쩌라고. 아 진짜. 이미 상처는 다 줘 놓고 어쩌라고요. 음. 네. 진정해, 진정해. 네. 근데 저는요. 여기서 하나 더 보이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요. 2 번님한테 끌렸어요. 그것도 꽤 본능적으로요. 옆에 있고 싶어서 붙어 있는데 막상 가까이 붙어 있으면 괜히 심장이 막 벌렁벌렁하고 손이 스치면요. 한 번 더 닿고 싶은 거예요. 누구 맘대로. 참나. 제가 허락하고 싶진 않지만 그런다고 예 그거를 또 2 번님이 허락하지는 않겠죠. 예 알아요. 아는데 일단 좀 예 괜히 제가 막 엄마가 된 기분이고 막 그래요. 예. 어쨌든 이 사람한테 2 번님은요. 진짜 묘했어요. 편한데 설레고 설레는데 또 편했으니까요. 아우. 되게 리딩 전체적으로 아주 제 속이 후련해지네요. 아 기분이 좋아. 기분이가 너무 좋아요. 네. 정리해 볼게요. 결국 두 분은요. 한 번 멀어졌다고 그대로 끝나지 않아요. 생각보다 빠르게 가까워졌다가 엇갈리기도 하고요. 근데 이걸 반복만 하다가 끝나진 않고요. 직접 부딪히면서 서로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게 돼요. 저는요. 2 번님이 이 관계에서 "우리 이제 뭐야?" 이런 답을 강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이 사람이요. 직접 움직여 봐야 자기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이 번님한테 원하는 애티튜드는 딱 이거예요. 애티튜드 맞죠 발음? 아까 좀 센 것 같았어요. 제가 바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래. 네가 어디까지 하나 보자." 이러고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어떤 결정을 내리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 들은 얘기들도요. 마음에 닿는 부분만 가볍게 가져가시고요. 나머지는 편하게 흘려보내시면 돼요. 여기까지
타로의 흔적이었어요. 어이 아니 왜 자꾸 조명을 치냐고. 안녕. 뿅뿅뿅 하쭈 하쭈 하쭈. 하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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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뿅뿅. 안녕하세요. 타로의 흔적이에요. 건강하시죠 다들? 음. 제가 생각해도 좀 찌질한데요. 제가 이전에 전생 타로를 했었거든요. 근데 반응이 진짜 없더라고요. 다들 전생은 별로세요? 음. 의견을 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봐 달라고 징징거리는 거 맞아요. 지금 각 리딩마다 징징거리는 중. 예? 어 일단은 자 2번 아니죠. 3번 리딩 시작할게요. 음 먼저 두 분 사이에 처음 생겼던 끌림은 무엇인지 그것부터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쁘게 안 나질까요, 카드가 정말. 속상하고. 지금 우리 하늘이가 제 무릎에 있는데 제가 카드를 놓을 때마다 움찔움찔해요. 너무 귀엽네요. 어허. 아 자 일단 전체 흐름을 보면요. 두 분은요. 처음부터 서로를 끌어당기는 뭔가가 있었어요. 음 달과 지구처럼요. 근데요. 가까워질수록 이 관계가 생각보다 더 재밌어져요. 특히 이 사람을 보면요. '어 이 사람 좀 특이한데?' 싶은 부분도 꽤 보여요. 묘하게 엇갈리는 부분도 있고요. 그럼 이게 뭔지 하나씩 들여다볼게요. 두 분은요. 처음부터 서로 마음이 갔어요. 음. 특히 이 사람은요. 3 번님한테 마음이 확 갔어요. 3 번님이 보이면 괜히 한 번 더 쳐다보고요. 괜히 근처를 배회하고요. 가까이 있으면 마음이 괜히 들뜨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좀 특이하네요. 누군가한테 마음이 확 가면 보통은 좀 당황하잖아요. '어? 내가 왜 이 사람한테 이러지?' 약간 괜히 혼자 의식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럼 좀 뚝딱뚝딱 거릴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요. 그냥 '아 내가 3 번이한테 마음이 있구나.' 하고 받아들였어요. 이 사람 생각보다 마음이 건강한데요. 약간 기존세인가? 막 마음이 커졌다고요? 행동까지 조급해지지는 않았어요. 이 사람은 3 번님이랑 가까워지는 것도 좋았고요. 설레는 분위기도 좋았어요. 굳이 "우리 무슨 사이야?" 이렇게 서두를 필요도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래서 3 번님이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두 분이 함께 있을 때는요. 로맨틱이 뚝뚝 떨어져요. 3 번님한테 마음이 있는 게 너무 티 나거든요. 근데 막상 떨어져 있으면 또 세상 이렇게 얌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야? 왜 이렇게 시큰둥해?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건 나도 나 같아도 헷갈리겠다.' 진짜 사람 감정이란 게 진짜 묘하네요. 이게 이렇게 된다고? 어 이분이 세상 태평하네요 진짜. 태평하다, 태평해. 근데 단둘이 있으면요.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음 서로를 굳이 의식할 필요도 없고요. 자연스럽게 가까이 붙어 있고 이야기도 편하게 이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렘이 막 뿜뿜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요. 음 두 분 사이에 살짝 야릇한 긴장감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 사람 혼자만 들떴던 건 아니에요. 3 번님도 똑같았어요. 서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두 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음. 그리고 이 사람은요. 3 번님한테 먼저 다가갔고요. 그리고 같이 있는 시간도 만들었고요. 그렇다고 3 번님이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음. 이 사람이 다가오면 받아주고 3 번님도 마음을 보여줬고요. 서로 좋고 싫은 게 뭔지 하나씩 얘기하면서 조금씩 맞춰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게 되면 어떨까?' 이 사람은요. 3 번님이랑 가까워지면서 그다음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사귀면 잘 맞을까? 같이 있으면 생각보다 더 좋으려나?' 이렇게요. 실제로 연애하는 모습까지 상상한 거죠. 그렇다고 '아 나 지금 3 번이랑 사귀어야겠어.' 이렇게 마음 먹고 움직인 건 아니에요. 그냥 혼자 이것저것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어 마음 표현하는 게 좀 귀여워요. 막 대놓고 "나 너 좋아해."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는요. 티 내는 것도 좀 쑥스러워했어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었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음. 은근슬쩍 티는 냈어요. 3 번님이 보면 '어? 이거 나한테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요. 어 말 한마디를 좀 다르게 하거나 괜히 챙겨 주고 3 번님한테만 유독 잘해 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3 번님만 알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이유가요. 아직 사귀는 사이가 아니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애정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 제가 봤을 때도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많이 티낸 거예요. '아 이 사람 또 이럴 땐 참 은근하다.' 그죠? '아 은근해. 어떡해.' 음.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두 분 사이에 힘든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솔직히 저는 어떤 어려움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 상황에서도 서로를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든 상황을 좀 벗어날 수도 있었어요. 쪼끔 편해질 수도 있었고 그냥 피할 수도 있었고 각자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요. 두 분은 그러지 않았어요. 힘들어도 같이 있는 쪽을 택한 거죠. 음 그리고 이 사람한테도요. 이 시간이 마냥 고통스럽지만은 않았어요. 힘든 만큼 3 번님과 함께 있다는 게 중요했던 거죠. 음 '힘든 상황을 피할 수 없었다.' 보다는요. '힘들어도 이 사람과 함께 있고 싶다.' 이 마음이 더 컸던 거예요. 이 사람이 3 번님을 끌고 간 것도 아니고요. 그냥 서로 붙잡고 같이 버틴 거예요. 어 뭐야? 두 분 왜 이렇게 멋있어요? 나 진짜 울컥할 뻔. 저는요. 이 어려움이 두 분의 마음을 좀 더 깊게 만들었다고 봐요. 음 결국 이 관계에서 보이는 건요. 힘든 상황에 갇힌 두 분이 아니고요. 힘든데도 서로를 선택했던 두 분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이 관계에서 강렬한 열정이나 욕망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좋은 걸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이 먼저 느껴져요. 음. 어 3 번이한테 뭔가 해 주고 싶어. 우리 사이에만 남을 특별한 순간을 만들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꼭 거창한 이벤트는 아니에요. 음. 3 번님이 오래 기억할 순간. 그리고 둘만의 특별한 경험. 평범한 시간도요. 쪼끔은 특별하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요. 이게 또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해 볼까? 저것도 해 볼까?' 혼자 이것저것 시뮬레이션도 해본 것 같아요. 도대체 이분은 혼자 뭘 해본 걸까요? 어 근데 이게 아직 행동으로 정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요. 충동적인 열정보다 맑고 순수한 마음이 쪼끔 더 강해요. 그렇다고 열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 이 사람 성적인 끌림도 상당히 강해요. 음. 모양 좋아, 좋아. 아 이게 이렇게 작용한다고? 아 미치겠네 진짜. 음 이 사람 하나 크게 놓친 게 있어요. 음. 자기는 3 번님한테 마음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냥 자기 방식대로 표현한 거예요. "와 씨 나 오늘 3 번이한테 내 마음 제대로 보여줬어." 막 이러면서 혼자 뿌듯해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정작 3 번님은요. '아 이 사람 정말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불안하기도 하고요. 3 번님은요. 이 사람의 망설임과 애매함을 느꼈거든요. 근데 웃긴 건 이 사람은요. '왜 3 번이가 자꾸 내 마음을 확인하려 하지?' 하면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3 번님이 왜 이러는지 굳이 생각해 보지도 않은 거죠. 아 약간 이 사람 경주마인가? 주변을 안 보네요. 자기는 분명 마음을 보여줬거든요. 아이고도야. 아유. 이 사람 진짜 참 한결같다. 한결같아. 아 와우. 어쨌든 서로 기준이 달라서 어이없는 엇갈림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은요.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3 번님한테 다가가긴 했으니까요. 음. 근데 마음을 표현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숨긴 게 있었고요. 하필 그게 3 번님한테는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요. 결국 이 차이가 이 관계를 더 묘하게 만들었다고 봐요. 그리고 3 번님은 이 사람을 보면서 계속 궁금했던 거죠. '아니 얘는 도대체 무슨 생각 중일까? 아 뭔 생각인지 감도 안 잡히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정리해 볼게요. 처음 두 분은요. 서로 자연스럽게 마음이 갔어요. 가까워질수록 서로를 더 알아가고픈 마음이 커졌고요. 특히 이 사람은요. 3 번님과의 관계에 진지했어요.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고요. 근데요. 자기 마음을 표현할 때는요. 본인만의 방식이 확실한 사람이었던 거죠. 음. 자기는 충분히 표현했다고 생각했겠지만 3 번님한테는 이게 확신하기 어려운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참 묘하죠? 음. 그냥 서로 자기 방식대로 마음을 보여줬는데 그게 오히려 두 분을 쪼끔 더 깊게 만든 거예요. 저는요. 이 관계에서 누가 더 많이 좋아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음. 마음이 있는 만큼 상대가 알아볼 수 있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결국 이걸 어떻게 맞춰갈지는 두 분이 풀어야 할 숙제고요.
그러면 이 사람과 3 번님이 왜 멀어졌는지 한번 볼게요. 음. 일단 전체 흐름을 보면요. 두 분 사이에는 처음부터 그냥 지나치게 어려운 감정이 있었어요. 근데 가까워질수록 서로를 향한 마음이 조금씩 달라져요. 이 과정에서 두 분이 서로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도 중요해 보여요. 음. 생각보다 좀 묘한 장면들이 있거든요. 음. 그럼 두 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씩 들여다볼게요. 음. 두 분은요. 가까워질수록 조금씩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각자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던 거예요. 누군가는 온전히 표현하고 누군가는 그만큼 보여주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크게 느껴진 건 아니었어요. 좋아하니까 굳이 따지지도 않았고요. 근데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어 우리 마음이 비슷하진 않네.' 이런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운함도 생기고요. '나는 이만큼 좋아하는데 왜 너는 나랑 달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사실 상대가 마음이 없다고 느낀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느끼는 만큼 표현해 주지 않는 게 서운했던 거예요. 음 제가 보기엔요. 두 분은 서로 마음의 온도가 비슷하길 바랐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이건 저도 서운할 것 같은데 아무리 마음을 맞춰가는 중이라고 해도요. 계속 한쪽만 맞추면 당연히 결국 서운해지죠. 감정이 있는 사람인데요. 음. 아 그리고요.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 두 분은요. 함께 있는 걸 좋아했어요. 언제 어디든 서로만 있으면 됐거든요. 근데 현실은요. 두 분 마음 같지 않았어요. 함께하고픈 마음은 넘치는데요. 현실은 두 분의 마음을 허락하지 않았던 거죠. 서로 버텨봤지만 결국 현실과 부딪히면서 '아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다르구나.' 이렇게 느꼈거든요. 이 차이를 더 이상 가볍게 넘길 수 없었어요. 음. 함께 버텨보니까 서로가 얼마나 다른 사람인지 더 선명하게 드러난 거예요. 아휴 속상하네 괜히. 음. 근데 참 이상한 게요. 두 분 사이에 거리가 생겼는데도요. 마음은 그대로였어요. 음.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서로의 차이도 알았는데요. 이상하게 좋았던 기억이 더 또렷해지는 거예요. 좋았던 기억만 네. 예. 이게 네 이 카드의 주제곡입니다. 무조건 이거 해 줘야 돼요. 예. 예. 죄송해요. 네. 음. 어 서로를 생각하면요. 좋았던 장면들이 먼저 떠오르고요. 함께했던 시간도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 참 좋았는데.' 이렇게 좋았던 순간들이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사람 마음이란 게 웃겨요 진짜. 머리로는요. '우린 참 안 맞아.' 이러면서요. 마음은 또 좋았던 순간을 떠올리잖아요. 음. 또 노래할 뻔. 이게 맘대로 안 되니까 두 분한테는 이 관계가 더 어려웠던 거죠. 정말 싫었으면요. 그냥 놓으면 되는데요.
이게 좋은 기억이 계속 남아 있으니까 쉽게 놓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꾸 이게 노래가 이제 딱 튀어나와야 되는데 제가 좀 까불까불한 느낌일까 봐 참아 봅니다. 참아 보겠습니다. 네. 근데 결국은요. 이 관계가 좀 버거워졌어요. 두 분 중 한 사람의 존재감이 이 관계에서 상당히 컸던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3 번님의 존재감이 더 크게 느껴져요. 음 단순히 눈에 띄는 사람을 넘어서요. 이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컸거든요. 뭐 상대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행동 하나도 그냥 이런 걸 지나치지 못하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3 번님 눈치를 좀 많이 본 거죠. 음 좋아하는 마음이 큰 만큼요. 관계가 주는 무게도 상당히 커진 거예요. 음 처음에는 3 번이가 있어서 너무 좋아 였다면요. 나중에는 '아 내가 이 관계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건요. 3 번님을 향한 이 사람의 마음이요. 그만큼 컸다는 뜻이기도 해요. 음. 그렇다고 두 분이 바로 포기한 건 아니에요. 서로 맞춰 보려고 노력했어요. '이렇게 하면 괜찮을까? 이 부분은 서로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노력은 있었어요. 아니 근데요. 아니 성향이 다른 게 왜 이 시점에 걸림돌이 되냐고요 진짜. 나 미치겠네. 아니 이게 두 분이 맞추려고 했는데요. 서로 다른 부분이 너무 선명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맞추지도 못했고요. 서로 대화하고 감정을 확인하고 중간점을 찾아야 되는데요. 대화를 멈춰 버린 거죠. 저는요. 두 분이 대화를 했을 때 서로의 다름에서 오는 상처를요.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거라고 봐요. 음 그래서 각자의 마음을 간직만 한 거죠. 음 상대한테 다시 건네지도 않고요. 완전히 없애지도 않고요. 그러면서 관계도 멈춘 거예요. 어우 쉣. 두 분 뭐 하세요? Why? Why? 응? 아니 대화 없이 어떻게 타협점을 찾아요? 두 분 혹시 독심술가세요? 어. 저는요. 이게 두 분이 멀어진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이 사람 크게 외칩니다. 근데요. 제가 진지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가 보고 느끼는 대로 리딩은 했어요. 그리고 두 분도 나름대로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하실 거고요. 근데요. 제 네 저희 하늘이가 갑자기 뛰어내려서 탈탈탈 터는 네 지금까지 제 무릎 위에 있었거든요. 예 어쨌든요. 근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두 분이 찾은 건요.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서로 멀어지고 결국엔 관계를 끊어내는 방법을 찾은 거거든요. 그래도 뭐 방법을 찾긴 찾았네요, 뭐든 간에. 예. 제가 3 번님을 칼로 푹 찌른 것 같긴 한데요.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 결국은요. 한 사람이 관계의 방향을 결정했어요. 저는 여기서도요. 3 번님 쪽에 쪼끔 더 무게가 실려요. 이 관계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건 3 번님이었거든요. 음. "이렇게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어." 판단을 내리고 관계를 정리한 거죠. 뭐 그렇다고 마음까지 차갑게 잘라낸 건 아니에요. 좋았던 마음과 놓지 못하는 미련도 있었어요.
음. 근데 이게 이 감정만 가지고는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음. 그냥 이렇게 두 분은 멀어졌어요. 네. 솔직히 말하면요. 서로 맞춰가길 포기했으니까 이렇게 된 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근데 좀 속상한 건요. 음 관계는 정리가 됐는데 마음은 정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음. 어 그리고 이걸 말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많이 고민했거든요. 저는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이는 게 좀 있어요. 음 어 시작은요. 분명히 두 분이 노력하면 바꿀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노력을 포기하면서 그때부터는 두 분의 선택만으로는 바꾸기 어려운 큰 흐름으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걸 과연 저만 이렇게 느끼는 걸까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정리해 볼게요. 두 분은 서로한테 분명히 의미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관계가 흔들릴 때도요, 마음을 쉽게 마무리 짓지 못했고요. 좋았던 기억과 힘들었던 순간까지 계속 남아 있었어요. 아, 노래할 뻔 또. 근데 어느 순간부터요, 마음을 전하는 것보다 각자 속으로 삼키는 게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두 분 사이의 거리도 조금씩 멀어졌고요. 음. 결국 두 분한테 필요했던 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끝까지 대화를 이어가는 일이었어요. 음. 저는요, 이 관계에서 누가 더 잘못했는지 따지고 싶지 않아요. 그냥 두 분 다 쪼끔만 더 솔직하게 대화를 했다면, 그랬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참 많이 남거든요. 그럼요. 이 사람이 아직도 3 번님을 쉽게 놓지 못하는 이유는 뭔지 그걸 한번 볼게요. 이 카드 제가 리딩에서는 처음 쓰는 카드거든요. 이게 요런 카드예요. 반짝반짝하죠. 이게 제가 사실 두 번째로 샀던 카드인데 안 썼던 이유가 섞기가 너무 힘들어요. 셔플이 셔플을 하려고 하면 카드들이 막 사방팔방 날라다녀요. 그래서 안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꺼내 봤어요. 얘네도 빛을 봐야 될 것 같아서 꺼내 봤어요. 그냥 영상으로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막 이뻐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앞뒷면이 요런 카드거든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골드, 로즈 골드. 아, 너무 예뻐요. 제가 로즈 골드색 카드 살라고 엄청 뒤졌었거든요. 근데 이것도요, 되게 미묘하게 다른 게 많더라고요. 묘하게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걸로 골랐었죠. 헤헤. 두 번째 카드도 결국엔 실패했었다. 이거 뽑기 저 정말 힘들었어요. 자, 일단 전체 흐름을 보면요. 두 분 사이에 시간이 지나면서요. 묘하게 남은 감정이 있어요. 음.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하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묘해요. 마음 하나만 가지고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음. 그럼 이 사람의 마음을 하나씩 들여다볼게요. 이 사람은요, 관계가 멀어진 후에도 3 번님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도 문득 3 번님이 생각나요.
그래도 난 3 번이를 놓고 싶지 않은데. 이런 생각도 강하게 들고요. 이 사람 마음만은요, 3 번님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걸 이겨내서라도요, 지키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선뜻 돌아서지 못해요. 이제 끝났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 이 사람은 하고 있지도 않아요. 응? 놓을 생각 없죠? 근데도 이 사람은 한 번 떠났어요. 3 번님을 마음에 둔 채로 스스로 한 발 물러난 거예요. 제가 봤을 땐요. 이건 작전상 후퇴예요. 이 사람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만 하면요. 다시 3 번님에게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막상 그러려니까요. '내가 지금 가는 게 맞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다가가면 좀 이기적인 거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쪼끔 더 기다려 보자. 나 좋다고 3 번이한테 무작정 갈 순 없어.' 이렇게 자기가 3 번님을 힘들게 할까 봐 걱정도 되고요. '어 이 사람 무슨 일이지?' 책임감이 생겼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너무 신기한데? 이것이 사랑의 힘인가? 어쨌든 그래서 가고 싶은 마음을 잠깐 눌러두고요. 자기가 먼저 물러나서 잠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3 번님과 멀어져 보니까 지난 일들이 하나씩 새록새록 떠올라요. 3 번님과 있었던 일, 자기가 했던 말, 자기가 보였던 행동. 특히 3 번님을 힘들게 했던 게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다시 가면 또 똑같아지는 거 아닐까?' 이런 겁도 나고요. 이 사람은요. 3 번님을 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나도 다시 잡고 싶어요. 당연하지. 3 번님 같은 사람 만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음. 근데 막상 움직여 보려고 하면요. 예전에 자기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보다 나아지려고는 하는데요. 정말 달라지고 있는 건지는 자기도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은 스스로를 못 믿고 있어요. 음. 이러니 발이 쉽게 안 떨어지죠. 그리고 이 사람이요. 확신이 없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하는 노력은요. 완전히 3 번님 맞춤형이거든요. 3 번님이랑 합을 맞춰 봐야 결과값이 나오니까요. 그래도 양심은 있네요. 더 노력하세요. 네. 더 하시길. 음. 근데 이 사람은요. 서두를 수는 없어요. 음. '내가 뭘 바꿔야 할까? 나만 노력하면 충분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자기의 부족함을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면 3 번이가 날 받아줄까?' 이런 생각도 따라오고요. 그래서 쉽게 손을 내밀지 못해요. 아니 손을 내밀기는커녕 손가락 하나도 3 번님을 향하지 못하면서 참나. 아이고. 여튼 지금은요. 3 번님한테 성급하게 뭘 할 때가 아니에요. 음. 말만 달라진 건지 진짜 달라지고 있는 건지 확인해야 하거든요. 근데요. 이게 좀 쓸데없는 잔소리 같기도 하고 좀 오지랖 같기도 한데요. 저는 이 사람이 100% 잘못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음. 두 분이 다른 거지 누가 틀린 건 아니거든요. 성향이 맞았다면요. 애초에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음. 이 사람의 문제?
명백히 있어요. 누군가와 함께해야 할 때 함께하는 것보다 혼자 지내는 쪽을 택한 거죠. 그렇다고 3 번님이 무조건 우위에 있는 건 아니에요. 음. 자기 문제를 알고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흔치는 않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요. 음. 그래서 저는요, 3 번님도 이 사람의 노력을 한 번쯤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이만큼 할 수 있는 사람 꽤 멋진 사람인걸요. 진짜로. 음. 아. 제가 아직 허접한 타로 리더라서 시청자분들에 대한 애칭은 없는데요. 음. 이게 바로 타로의 흔적, 시청자의 품격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가끔은요, 3 번님이랑 있었던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라요. 같이 웃었던 순간, 편하게 얘기했던 시간, 별거 아닌 일로 웃었던 장면. 이런 사소한 게요, 이상하게 오래 맴도는 거예요. 특히 이 사람 혼자 있을 때 더 많이 떠오른다는 게 저는 너무 통쾌하고요. 그냥, 아니 그냥이 아니죠. 3 번이랑 이런 게 참 좋았는데 이러면서요. 그때의 분위기, 공기, 숨소리 모든 게 같이 떠오르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편했는데 그때는 진짜 많이 웃었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때가 더 그리워지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혼자 있다가 문득 '삼 번이랑 다시 마주 보고 웃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요. 이것은 말이죠. 당신이 하기에 달려 있다고요. 네. 간절히 원하는 게 있는 자 그만큼 노력하라. 네. 3 번님 보고 힘내시길 파이팅. 음. 근데 이 사람 발목을 잡는 건 3 번님을 다시 선택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너무 잡고 싶죠. 근데 3 번님을 다시 선택하기엔요, 스스로가 너무 걸리거든요. 약간 마치 목에 걸린 인절미처럼요. 여태 있었던 일도 생각나고 무엇보다 자기 성향이 가장 걱정돼요.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잖아요. 음. 이거는요, 바꾸고 싶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음 '나도 모르게 예전 모습이 또 튀어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 번님의 손을 잡고 싶다가도 '지금은 섣부른 것 같은데.' 하고 또 움츠러드는 거예요.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고 다시 잡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요. 이젠 선택에 대한 책임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걸 너무 잘 알거든요. 이런 복합적인 상황 때문에 3 번님을 놓지도 다시 잡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아. 왜 그 있잖아요. 음. '사랑하면 바뀔 줄도 알아야지. 사랑해서 헤어진다?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중 하나인데요. 음 언젠가부터는 '너무 사랑하지만 나 때문에 이 사람이 힘들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면 좀 너무 슬퍼지더라고요. 저라도 정말 많이 고민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결국엔 선택을 하겠죠. 그냥 저는요. '아 이게 사랑의 다양한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3 번님한테 이 사람을 이해해 보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저는 그렇다고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네. 음 정리해 볼게요.
이 사람은요, 3 번님과의 순간을 간직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선명하게요. 뭐 거의 레이저 각인 수준이랄까? 3 번님을 다시 잡고 싶은 만큼 자기를 돌아보고 고민하기도 하고요.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면 또 같은 일이 생기잖아요. 음. 이 사람은 3 번님을 잡은 뒤에도 잘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더 필요한 거죠. 3 번님한테 또 상처 주기 싫은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의 마음을 따라가면서요. '사랑의 모습은 참 다양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아하는 마음과 다시 다가가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걸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사랑만으로는 부족했던 내 찌질한 모습이 보일 테니까요. 지금 당장 어떤 결정을 내리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 들은 얘기들도요. 마음에 닿는 부분만 가볍게 가져가시고요. 나머지는 편하게 흘려보내시면 돼요. 여기까지 타로의 흔적이었어요. 안녕. 뿅뿅뿅. 하뚜 하뚜 하뚜. 뿅뿅뿅. 어이 뿅뿅뿅.